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그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을 사실상 중단하라. 그냥 간단히 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2개월 정직이라는 부분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윤석열 총장 vs 문재인 대통령 뭐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판결의 결과가 관심을 가지게 했고요. 이 결과가 나온 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벌어진 혼란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책임이 있었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보고 나서 며칠 전에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참 잘된 일이다.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판결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지긋지긋한 추미애 vs 윤석열 검찰총장 이 논쟁은 이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고 나서 뉴스가 뭐가 나오느냐면 김두관 의원이 뭐 간단히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측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윤석열 총장 탄핵에 앞장설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들한테 탄핵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으자. 이제 국회의원 쪽수가 많으니까 그 국회에서 탄핵시켜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이게 끝난 게 아니구나. 끝까지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집착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제 기억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그런 비난 여론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때 언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어떤 이 청문회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비리 같은 거.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법무부 장관으로는 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피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피력한 내용을 대통령께서 그 내용을 받고 나서 상당히 불쾌하셨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검찰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인 내가 임명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상당히 불쾌하셨다. 여기서부터 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어떤 판결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징역 4년에 벌금 5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따님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한 것이 인정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딸을 입학시키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한 위조를 하면서까지 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징역 4년에 벌금 5억이면 대단한 큰 위법을 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부부와 어느 정도 공모한 혐의가 있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맞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친문 혹은 친조국,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편에 있는 사람들을 줄여서 친조국, 이분 성함이 조국이다 보니까 조국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름이 조국이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친조국, 친문, 친조국 성향의 의원들이 하는 말이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 되겠다. 여기서 말하는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이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뿐만이 아니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을 내린 이 판사들조차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촛불을 들고 이들은 물리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사자성어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용어는 까먹었는데 이걸 그냥 쉽게 풀이하면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우리 편은 전부 좋은 사람들, 우리 편 아닌 건 전부 적폐, 이런 분위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잘못을 저질렀어 표창장 위조했는 사람을 처벌했다고 해서 그 판사가 거대한 기득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촛불을 들고 물리쳐야 되겠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은 이건 좀 너무 많이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진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측근에 해당하는 그 어떤 실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김두관 의원이 윤 총장 탄핵, 국회에서 탄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여당의 의석이 180석이기 때문에 그냥 투표하면 탄핵돼 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는 위기감에 그 다음 이 친문 친조국 성향의 의원들이 촛불을 들어야겠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편 사람들 모여갖고 저 몰아내자 이렇게 지금 선동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가만 놔두면 윤석열 총장이 사퇴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원에서 앞으로 판결해야 될 현 정부 체제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할 때 잘못했다고 때리면 바로 또 촛불 들 같은 그런 분위기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제는 중도적 관점으로 봤을 때 친문 친조국 성향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갔다 이렇게 심하게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판결 이후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업무 복귀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고 그 뉴스에 나왔는데요. 코로나가 갑자기 1000명이 넘어가는 엄청난 확산세를 보이니까 업무 복귀에서 첫 번째로 했는 일이 시설 방역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딱 보시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적인 부분에 이런 쪽에 내가 끼어들고 싶지 않다. 이제 검찰총장 본연의 임무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논쟁이 이제 중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이라든가 촛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여론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아주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 영화 친구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고마해라 많이 묻다 이가 이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느낌은 아실 겁니다. 많이 묻다 이 말은 영화 친구의 그 장동건이 이제 그 조폭끼리 싸우다가 그 상대편 조폭 그 똘마니가 이제 초짜가 칼을 들고 와서 장동건 이제 배를 막 찌르죠.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막 계속 찌릅니다. 그때 이제 장동건이 죽기 전에 한 말이 그겁니다. 고마해라 많이 묻다. 네가 많이 찔러갖고 내가 죽는데 그만 찔러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와닿는데요. 자, 국회의원 의석도 180석으로 국회를 거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부동산 3법 통과할 때 보셨죠? 그날 저녁에 안건 만들어갖고 바로 망치 두드려갖고 통과돼 버렸어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태 보십시오. 지금 전세가 폭등에 집값 폭등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행정부는 당연히 친문 인사들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됩니다. 하나 남은 것이 이제 법입니다. 언론 쪽도 제가 봤을 때 다 어느 정도 좀 넘어갔다 하긴 좀 그렇긴 한데 뉴스 들어보면 약간 왼쪽으로 쏠린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이렇게 높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약간 왼쪽 편의 사람들을 앉혀놨기 때문에 언론에서 약간 오른쪽 이야기를 하는 사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막 선거하고 이럴 때는 왼쪽 오른쪽 이 전문가들이 막상 막하로 이렇게 대담에 나왔는데 지금은 왠지 왼쪽 편 사람이 약간 목소리가 거의 다 장악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언론 쪽도 약간 왼쪽으로 쏠린 것 같고 그나마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게 법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공정하게 어느 정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게 검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래서 이것조차도 검찰조차도 장악하고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함부로 못하도록 통제를 해버리고 판사의 판결조차도 장악해 버리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을 이탈해서 한쪽으로 권한이 완전히 쏠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중도의 관점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됐다.
그래서 끝으로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